안녕하세요. 로테의 탐미주의의 이야기꾼 로테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춘추시대 제나라의 공주였던 문강입니다. 문강은 제희공의 차녀로 지난편에 소개했던 선강의 여동생입니다. 제나라에는 유독 미인들이 아주 많았는데요. 특히 문강의 미모는 가을 물같이 생기가 넘치며 얼굴은 부용꽃과 같이 아름다웠다고 전해집니다. 꽃으로 비하면 꽃 그 자체이고 옥으로 비하면 향기가 나는 향옥과 같은 절세 미인이었던 문강은 고금을 통틀어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박학다식하기까지 하여 말을 입 밖에 내면 그것이 바로 하나의 문장을 이룰 정도였기에 문강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문강의 아버지 제희공은 정나라의 세자 홀이 제나라를 침략한 부경을 물리친 공을 높이 사며 문강을 홀에게 시집 보내려 했지만 홀이 정나라는 소국이고 제나라는 대국이니 이 결혼은 격이 맞지 않는다며 거절하게 되자 이 소식을 들은 문강이 매우 실망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는데 이때 문강의 처소를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드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제희공의 아들이자 문강의 친오빠인 제나라의 세자 제아였는데요. 제아는 병문안을 핑계로 시도 때도 없이 문강의 처소를 드나들면서 문강의 몸을 어루만지며 얼마나 아프냐고 묻곤 하였는데 하루는 아버지 희공이 이런 모습을 보고 너희가 비록 온누이 사이지만 이제는 마땅히 서로 삼가할 때가 되었다며 제아를 꾸짖었지만 제아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마지못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제나라의 세자인 제아와 공주인 문강은 어머니가 다른 이복남매로 어렸을 때부터 함께 놀고 장난치며 같이 자랐는데 문강이 성장함에 따라 옥으로 빚은 꽃처럼 아름다워지자 제아는 문강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어 점차 그녀를 희롱하려 하였고 여동생인 문강 또한 날 때부터 요염하고 음탕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에 키가 훤칠하게 크고 배곡같이 하얀 얼굴에 붉은 입술을 가진 미남이었던 오빠 제아에게 끌려 이들은 늘 같은 장소에 머무르며 남녀의 구별도 없이 지내면서 손을 맞잡고 돌아다니며 상스럽고 음탕한 이야기들을 거리낌 없이 나누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미 많은 나이에 즉위하였으나 아직 왕비를 얻지 못했던 노나라 황공은 정나라 세자와 문강의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2번이나 제희공에게 부탁하여 문강과 혼인하게 되었고 여동생을 사랑했던 제아는 마음이 타들어가는 듯 했으나 어쩔 수 없이 문강을 떠나보냅니다. 노 황공은 대국이었던 제나라의 공주이자 절세 미인이었던 문강을 매우 사랑하였는데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제희공이 사망하고 세자 제아가 제양공으로 즉위한 후 노나라에 사신을 보내 황공 부부를 제나라로 초대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자 대신 신수가 남녀가 유별하니 아내인 문강은 노나라에 두고 다녀오라는 간언을 했지만 문강에게 깊이 빠져 있었던 황공은 이미 문강에게 같이 가기로 약속을 하였다며 문강과 함께 제나라로 가게 되고 이들을 맞이한 제양공은 큰 잔치를 베푼 후에 예전에 알고 지냈던 궁녀들과 만나게 해준다는 구실을 들어 문강을 궁중에 미리 만들어 두었던 밀실로 데리고 들어가 술을 권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 두 사람의 눈길이 마주치자 이들은 욕정을 참지 못한 나머지 천륜을 거스르는 근친상간을 저질렀고 한 번으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남매는 계속해서 밀실에 머물며 며칠 동안이나 서로 껴안고 누운 채로 음탕한 짓을 계속하게 됩니다. 궁궐밖 역관에 머물던 문강의 남편 노한공은 문강이 계속 돌아오지 않자 의심을 품고 측근 한 사람을 시켜 궁 안의 사정을 알아보게 하였는데 이 측근이 돌아와 말하길 양공은 부인이 죽은 후 그 자리를 비워둔 채 후궁 한 사람만을 두고 있는데 이 또한 제나라 권신의 여동생일 뿐 이 여인과 잠자리를 가진 적도 없으며 문강이 궁에 들어간 이후에는
양공과 문강이 계속 함께 동침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자 환공은 분노하였지만 당장 제나라 궁궐로 쳐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화를 사귀고 있다가 문강이 돌아오자 그녀에게 크게 화를 내며 지금까지 누구와 술을 마시고 어디에서 잤냐며 추궁하였지만 문강이 계속 잡아떼자 분하고 원통한 마음에 문강을 노나라로 데려가 죄를 묻겠다는 결심을 한 후 서둘러 문강을 데리고 떠나게 되지만 이들이 급히 떠난 것을 불안하게 여긴 양공은 신복을 시켜 이들의 뒤를 따르게 하였고 이미 환공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자 사신을 보내 중간 지점에서 환송잔치를 열어 문강과 환공을 배웅하겠다는 뜻을 전하자 환공은 어쩔 수 없이 연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양공은 힘이 장사인 팽생을 시켜 술자리가 끝난 후 노환공을 호위하는 척하다가 기회를 보아 수레 안에서 살해하라는 명을 내렸고 옛날 노나라 군사에게 화를 맞았던 원한이 있었던 팽생은 흔쾌히 그의 명을 받들기로 합니다.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 속이 상했던 환공은 입을 꾹 다문 채 괴로운 심정을 달래기 위해 계속해서 술잔을 들이켰고 제양공은 계획대로 팽생에게 만취한 노환공을 수레에 태워 데려다 주라고 명하자 팽생은 수레 안에서 환공의 허리를 부러뜨려 버렸고 이에 환공은 마차 안에 피를 가득 쏟고 죽게 됩니다. 환공의 죽음을 확인한 양공은 거짓으로 통곡한 후 환공을 넣은 관을 노나라로 가져가게 하였는데 노환공을 모셨던 자들이 환공이 수레 안에서 피살된 경위를 전하였으나 강대국이었던 제나라에 비해 약한 나라였던 노나라는 분함을 참고 단지 양공에게 국서를 보내 환공을 죽인 팽생에게 그 죄를 물어줄 것을 청하자 양공은 팽생을 불러들여 포박한 후 노나라 사신들 앞에서 참수하도록 명했고 환공을 죽인 대가로 포상을 받을 줄 알고 왔다가 졸지에 죽음으로 내몰린 팽생은 제양공을 저주하며 죽게 됩니다. 그 후 문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양공이 문강을 계속 노나라에 귀국시키지 않은 채 데리고 있는 동안 노나라에서는 환공과 문강의 아들인 노장공이 왕위에 올랐고 장공은 문강을 노나라로 데려오려 사신을 보냈지만 차마 부끄러움에 노나라로 돌아갈 수 없었던 문강은 수레가 노나라에 도착하기 전 작당에 이르렀을 때 자신은 한적한 곳에 머물고 싶으니 황궁하지 않고 이곳에 머물겠다는 뜻을 아들 장공에게 전하게 합니다. 장공은 어머니인 문강이 귀국할 면목이 없어 안 돌아오는 것을 알고 제나라와 노나라의 중간 영토에 관사를 짓게 하고 문강을 그곳에서 살게 하였는데 문강은 이곳에서도 제양공과 간통을 저지르다가 말년에는 노나라로 돌아간 후 넘치는 욕정을 주체하지 못해 자신을 돌보던 의원들과도 정을 통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아름다운 미모와 함께 총명함까지 겸비했지만 타고난 음탕함을 이기지 못해 천륜을 어기고 폐륜을 저질렀던 제나라의 공주 문강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문강은 뻔뻔하게도 자신의 아들인 노나라 장공과 친조카인 애강의 결혼까지도 주선했는데요. 다음 편에는 문강의 조카인 애강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